안녕하세요. 의학식품 논문 읽어주는 남자 이기호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릴 논문은요. 췌장암과 당뇨병이 같이 왔을 때 췌장암과 관련된 그런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체중 감소가 선행되더라. 그런 주제의 논문이고요. 논문 제목이 판크레아스, 이 판크레아스라는 저널에 2011년에 수록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대부분은 질병이 진행되는 그 말기 후반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고 특별한 증상이 늦게 나타나면 안 좋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이 매우 참담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 중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새롭게 당뇨병을 앓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앞으로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옴스테드 카운티라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을 기반으로 했던 과거의 연구에서 이 연구자들은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당뇨병을 앓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새롭게 당뇨병을 앓게 된 환자가 3년 이내에 췌장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8배 높다. 그런 연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당뇨에 걸렸으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에 이 연구자들은 또 어떤 보고를 했었냐면 당뇨가 있으면서 췌장암도 있는 사람은 당뇨가 없으면서 췌장암에 걸린 사람보다 체중 감소인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양쪽 다 어쨌거나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인 거죠. 네, 췌장암에 걸린 사람 중에 당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비교하면 췌장암이면서 당뇨가 있는 사람에서 체중 감소가 훨씬 더 많더라.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당뇨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체중 감소까지 있으면 그러면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이 논문의 가설인 거예요. 그냥 당뇨가 발생했어도 아니고 그냥 살이 빠지는 사람이 당뇨가 있는데 살이 빠지면 그래도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이 논문의 가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연구 방법 보시겠습니다. 당뇨의 발생 시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했느냐? 원래 당뇨의 진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으로 올라갔거나 당뇨병 약을 복용하기 시점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한쪽 집단은 췌장암이 발생했으면서 당뇨병도 앓게 된 사람. 그러니까 이미 진단받은 사람은 이제 거꾸로 후향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앞으로 이제 딱 정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이미 당뇨병과 췌장암에 걸린 사람, 그냥 당뇨병에만 걸린 사람 이 두 집단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런 상태를 본 거죠. 그 두 집단에서 언제 이 사람들이 당뇨병이 생겼느냐. 네, 그때 체중을 또 비교를 해본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또 1년 전,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기 1년 전엔 체중이 어땠는지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췌장암에 진단된 시점이 있겠죠. 네, 이 기간 동안에 체중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에 걸린 사람은 췌장암에 걸렸을 때의 체중, 그 전에 당뇨병이 왔을 때의 체중, 그 1년 전의 체중, 이걸 다 본 거예요. 이 결과가 어쩌면 이제 핵심 결과겠네요. 두 집단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당뇨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아무 병도 없었을 때죠. 그때 체중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 당뇨가 막 생길 때의 체중 변화는 췌장암을 앓게 된 사람들에서는 2.1kg가 감소됐고요. 그런데 그냥 당뇨병 환자, 췌장암이 아닌 당뇨병 환자는 당뇨가 진단받은 시점에서 평소보다 1.4kg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특히 암을 이제 진단받은 시점에 체중 변화까지 봤겠죠. 암을 진단받은 날짜에서 보면 췌장암이 동반된 당뇨병 그 그룹은 그냥 일반적인 2형 당뇨병 그룹에 비해서 평균 체중이 유의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였느냐? 처음엔 비슷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암을 진단받은 시점에는 당뇨면서 췌장암인 환자는 71.4kg, 71. 근데 그냥 당뇨병 환자는 83kg.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지금 거의 10kg까지 차이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췌장암과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8.3kg이 줄어들었고요. 그냥 2형 당뇨병 환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게 체중은 뭐 체질량 지수 이런 거랑 다르게 근육 이런 것까지 포함된 거니까 BMI만 가지고 했을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뭐 BMI로 봤던 체중으로 봤던 확실히 당뇨이면서 췌장암인 환자는 체중이 현저하게 줄더라. 반면에 그냥 당뇨는 거의 변화가 없던지 오히려 찌던지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림에서 아주 자세히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가로축에 인덱스라고 써 있는 시점이 암으로 진단받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DM onset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시점이거든요. 그 왼쪽으로 1, 2, 3이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받기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실선이 췌장암이면서 당뇨병인 사람들, 점선으로 돼 있는 사람이 췌장암이 없는 그냥 2형 당뇨병. 어때요? 자, 3년 전에는 뭐 거의 몸무게 차이가 없죠. 2년 전에도 몸무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1년 전이 되니까 그냥 당뇨병만 아는 사람들은 살짝 체중이 올라가는 게 보이고, 반면에 췌장암을 나중에 앓게 되는 사람은 살짝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자, 당뇨로 진단받는 시점. 거기서는 그냥 당뇨인 사람은 계속 체중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췌장암으로 진단받을 사람은 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까지는 췌장암이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냥 당뇨로 진단받는 건 알았는데 나 체중이 빠지네? 당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췌장암을 진단받는 인덱스 시점까지 가면은 그냥 당뇨병 환자는 거의 처음이랑 시작이 비슷하거나 약간 쪘어요. 그런데 췌장암을 앓게 된 사람들은 처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체중 감소가 생기면서 체중이 뚝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디스커션 토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본인들은, 연구자들은 자, 체중이 감소된 췌장암, 당뇨 두 가지를 다 앓게 된 그런 실험자들 중에 당뇨가 시작되기 전에 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4.6kg 정도가 빠졌다라는 거고, 이렇게 빠진 체중 감소는 암이 진단될 때까지 계속해서 빠졌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의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이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의문점, 숙제를 제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왜 보통 당뇨병 환자는 살이 찌는데 췌장암이면서 당뇨가 같이 온 사람들은 왜 체중 감소가 도대체 발생하는 거야? 또 이런 것들과 당뇨병의 발생의 진행이 체중 감소와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이야? 네, 이런 여러 가지 숙제. 그러면 새로운 당뇨병이 생겼을 때 췌장암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여기에 체중 감소라는 팩터까지 넣으면은 이게 췌장암을 의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게 아니야? 이런 숙제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여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숙제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보통 비만이라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과 연관해서 비만이 당뇨랑 연관이 많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비만하면 당뇨병도 잘 온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럼 보통은 살이 빠지면 혈당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비만했는데 당도 높았다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빠지고 나면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계속 뚱뚱해지면 혈당도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췌장암 환자는 체중이 줄어도 그때 혈당은 별로 좋아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연구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혈당은 그대로이거나 나빠지고 있는데 체중이 빠지니까, 그래도 살은 빠지니까 기분은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그렇죠. 아직 혈당은 안 잡혔는데 막 약이 늘고 있지만 체중이 빠지면 그래도 체중이 빠져서 뭐 몸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왜 도대체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처럼 살이 찌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췌장암과 당뇨병이 같이 온 사람들은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마 췌장암이라는 놈이 지가 살고 자라기 위해서, 원료로 쓰기 위해서 내 지방을 많이 써버리는 것 같다. 기생충 마냥 이 암이, 췌장암이 내 지방을 다 에너지로 써버려서 당은 조절이 안 되고 내 체중만 빠지는 게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췌장암과 동반돼서 새롭게 당뇨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그리고 더 많은 양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와 차이가 있고 구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당뇨를 진단받기 한 1년 전부터 이 사람이 체중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혹시 이 사람 췌장암이 올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본인들의 연구 결과가 유용한 임상 단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 췌장암이라는 것이 제 주변이나 지인들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은 의사인 저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또 진단이 되었을 때 정말 다른 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 하나하나가 조금 더 우리가 췌장암을 좀 빨리 진단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싶거든요. 만약에 당뇨가 생겼는데 1년 전부터 체중이 줄고 있다. 한 번 정도는 췌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당뇨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췌장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은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당뇨와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 더더군다나 췌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봐야 된다. 네, 이런 힌트를 주는 논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의학식품 논문 읽어주는 남자 이규호였습니다.